킴 카다시안 일론 머스크 이러면서 생각나는 약이 있습니다. 바로 비만약인데요. 이번 주제는요, 다이어트 약 과연 먹어도 될까 말까 이렇게 고민 많으신 분들 많을 텐데 자세히 알아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플 때 찾아보는 씩씩TV 한림대학교 성심병원 가정의학과 박경입니다. 오늘은 특별한 분을 모셨습니다. 10만 유튜버 실버 버튼을 받으신 톡톡 건강의 이진환 기자님이십니다. 안녕하세요. 톡톡 건강 이진환입니다. 오늘 이 씩TV MC 자리를 뺐으니까 너무 기분이 좋습니다. 오늘 게스트로 모셨는데 뺏었어요? 여튼 저 서울의대 또 선배이시기도 하고 같은 나이이긴 하지만 또 선배로서 제가 꼼꼼히 잘 모시고 있습니다. 존중을 가면서 대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이 평소에 마음에 없는 얘기 자꾸 얘기하시면 안 되잖아요. 존중이 없는데. 그러게요. 그 비만약에 대한 그 알약도 있고 주사제도 있고 앞으로 또 나올 주사제도 있는데 이 약들 각각에 대해서 효과가 어느 정도 좀 나온 게 있다면서요? 네, 지금 이제 많이 처방되고 있는 주사제 리라글루타이드 성분인 삭센다 같은 경우는 원래 시작하기 전에 체중의 7에서 8% 정도 감량이 되는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 물론 평균이고요. 더 많이 빠진 사람도 있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먹는 약인 퓨시미아 같은 경우는 그거보다는 조금 더 효과가 커서 한 10% 내외로 위고비 같은 경우는 조금 더 10% 이상으로 감량이 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마운자로 같은 경우는 이제 상당히 체중 감량 효과가 커서 한 20% 이상 감량이 되는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 임상시험에서는. 그렇지만 이 약들이 이제 체중 감량 효과가 뭐 5%, 10%, 15% 그럼 저는 더 큰 거 주세요. 이렇게 말씀을 하시겠지만 그건 이제 의사가 보고 환자의 상태와 생활습관 이런 걸 다 보고 난 다음에 판단을 해서 처방을 해드리는 것이기 때문에 저 효과 큰 약을 처방받지 못했다고 그래서 너무 서운해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되게 시중에 나온 지금 처방받는 약들은 식욕 억제제죠. 네, 되게 우리가 체중을 조절하는 데는 에너지가 들어오는 것과 나가는 것이 있는데 나가는 것을 조금 더 많이 하게끔 해라 이렇게 하는 건데 많이 나가는 약은 없어요. 적게 들어오게끔 하는 약들이기 때문에 말씀하신 식욕 억제제, 그러니까 적게 먹게끔 하는 약이 대부분입니다. 그러면 이게 약간 뇌에 작용하는 약들 같은데 식욕을 억제하니까. 네, 네. 그러다 보면 결국 이런 약들을 먹으면 속에서 뭔가 생길 수 있는 부작용 이런 것들이 또 궁금해하거든요. 상당히 많이들 들어보셨던 펜톨민 같은 그런 제제들, 나비 모양이라 그래서 네네. 넥타이 모양이라 지금 여기 넥타이 모양이랑 네네. 비슷해서 이제 나비약이라고 일명 불리는데 펜톨민 같은 경우는 우리 몸에 이제 자율신경 기능, 노르에피네프린이라 이런 거랑 관여를 하게 되면서 우리가 왜 운동을 하거나 긴장을 하거나 이렇게 되면 가슴이 쿵쿵쿵 뛰면서 네. 막 땀이 나잖아요. 네. 이제 그런 것과 비슷한 효과가 나타나게 돼 있어서 아무래도 이제 식욕도 떨어지게 되고 이제 체중 감량의 효과가 비교적 큰 약입니다. 가격도 싸고요. 옛날 약이기 때문에 지금 국내에서는 4주 처방이 가능하게 돼 있고 최대한 12주까지 3개월 이상 쓰지 않게 돼 있습니다. 근데 이 약의 문제는 미디어에도 많이 나오게 돼 있잖아요. 뭐 중독이 된다는 둥, 뭐 마약성이라는 둥 이런 네네. 얘기가 나오게 되는데 그게 이제 중추신경계에 작용을 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중독성, 의존성이 생기게 됩니다. 대개는 의사 선생님이 3개월 이상은 쓰면 안 됩니다. 이러고 이제 그 처방을 안 해주시잖아요. 그러면 또 다른 병원에 가서 또 처방을 받고 그렇게 하면서 결국은 3년을 쓰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오래 장기간 복용하다 보면 불면증이나 아니면 혈압이 높아진다던가 이런 심혈관 질환의 위험성이 높아지는 문제가 있고요. 약을 끊고 난 다음에 마치 금단 증상처럼 이제 좀 불편해하는 그런 문제들이 생길 수 있어서 상당히 사회적인 이슈가 되고 있는 그런 부분들이 다 거기에 있습니다. 제일 좋은 방법은 불필요하게 오래 쓰지 않는 게 정답입니다. 아주 영구적으로 계속 지속적인 효과가 있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그 약에 대한 맹신 그리고 그 약을 너무 심하게 의존하는 이제 그것부터 좀 피하는 게 좋습니다. 단순히 이 약을 처방받기 위해서 그런 것을 찾는 게 아니라 정말 생활 습관을 같이 교정하면서 찾을 수 있는 그런 의사를 찾아야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아까 나비 모양의 알약 말고도 우리 유명한 삭센다, 그죠? 네, 그런 저 주사제 같은 약들, 그 약도 부작용 분명히 있는 거죠. 지금 이제 삭센다라고 하는 그 리라글루타이드 성분의 약은 실제로 음식이 위를 통과하는 시간을 조금 길게 만들어서 위장에 음식이 오래 머물면 배가 부른 느낌이 오래 지속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효과로 좀 줄여서 먹는데 도움을 줄 수 있는 약입니다. 이제 그러다 보니 속에 뭐가 찬 것 같은 느낌, 미식거리는 느낌, 이제 그 가장 흔한 게 오심과 구토 같은 것들이 있고요. 또 조금 더 심한
심한 경우에는 설사를 하는 경우가 있는데 2, 3일 정도 지나면 대개는 그거는 없어지는 경우가 많아요. 그런 경우에는 그냥 지속하면 되고 약을 썼는데 도저히 일상생활을 할 수 없을 정도로 너무 토할 것 같고 너무 설사가 심하다. 그러면 사실은 그 약을 계속 지속하기는 어렵죠. 저도 사실 주사제 한번 시도했다가 너무 속이 울렁울렁거리고 도저히 소화가 안 돼서 결국 포기를 한 사람 중 한 사람이거든요. 전혀 맞을 대상이 아닌 것 같은데. 온갖 걸 다 해봤습니다, 실제로. 그래서 기다리는 게 바로 삭센다와 비슷한 작용하는 게 바로 위고비라고 들었거든요. 네, 그 삭센다는 리라글루타이드고 위고비는 세마글루타이드인데 두 개 다 이제 GLP-1이라는 이제 네. 그런 호르몬과 관련된 그 약입니다. 장점은 삭센다는 매일 맞아야 되는데 위고비는 일주일에 한 번만 맞으면 됩니다. 네, 그래서 주 1회 맞는다는 게 상당히 좀 좋은 점이긴 하죠. 국내에 들어오기가 올해 안으로 들어오기가 어렵다는 얘기도 있습니다. 저도 알고 빨리 나오게 할 수 없어요? 저도 알고 싶은데 다른 제약회사에서도 이제 비슷한 성분의 약들을 지금 계속 임상 시험을 하고 있고요. 같은 세마글루타이드 성분을 경구용으로 먹는 약으로 만들어서 나오는 것도 임상 시험을 이미 완료를 하고 결과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올해 당장은 아니지만 향후 몇 년 이내로는 많이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 위고비보다 좀 더 효과가 좋은 약이라고 해서 마운자로라는 약도 있다는데. 네, 트리제파타이드라는 성분인데 네네. 마운자로 같은 경우는 훨씬 체중 감량 효과가 큽니다. 거의 한 15에서 20% 정도까지 원래 체중에 상당히 많이 감량이 되기 때문에 그 약도 아마 국내에 들어오기는 할 거예요. 근데 그것도 언제 올지 모르지만 일단은 지금은 당뇨병 치료제로 국내에서는 승인은 된 바가 있습니다. 그러면 혈당이 높은 사람은 당뇨병도 효과가 있으면서 비만 효과가 그럼 두 가지. 그러니까 고도 비만이 있으면서 당뇨병이 있거나 하는 경우에는 이제 상당히 효과적으로 사용을 할 수가 있게 되죠. 또 이 동그란 또 우리 일반 알약처럼 생긴 거 큐시미아인가? 그런 약도 네네. 사실 또 많이 먹는다면서요? 네, 큐시미아 같은 경우는 앞서 말씀드린 펜톨민 성분과 토피라메이트라는 성분이 같이 들어있게 되는데 펜톨민 같은 경우는 아까 제가 3개월 이상 처방하지 않는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근데 그 용량보다 상당히 적은 용량이 들어있습니다. 토피라메이트 같은 경우는 편두통이라던가 뇌전증 같은 치료에 많이 사용을 하던 약인데 그 약이 체중 감량 효과가 있어서 두 개를 합쳐서 비교적 장기간 몇 년 써도 안전하다 이렇게 판정이 났기 때문에 큐시미아는 장기간 사용해도 무방한 약으로 돼 있습니다. 장기간 처방이 가능한 비만약도 있는 거군요. 네. 근데 이제 큐시미아 같은 경우는 혈압 관련된 문제가 있을 수 있어서 조절되지 않은 고혈압 환자 같은 경우는 조금 쓰는 게 문제가 있을 수 있고요. 그거 외에도 정신건강의학과에서 이제 약을 처방받아서 드시는 분들 중에 이제 또 약이 상호작용하거나 하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그런 문제가 있는 분들한테는 또 주사제 삭센다를 쓰고 젊으신 분들 만성질환 없고 이제 체중이 많이 나가고 하시는 분들은 또 저희가 큐시미아 처방도 하고 그런 식으로 해서 상황에 맞게 약 처방을 해드리는 거고요. 이게 다 근데 문제는 이게 다 비보험이라서 그죠? 네, 이게 만만치 왜냐하면 않을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사실 이제 비만도 고혈압, 당뇨병과 같은 질병인데 아직까지 우리나라에서는 의료 급여 체계 안에 들어오지 않아 있어요. 거의 1주, 2주치가 뭐 10만 원, 20만 원 이렇게 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쓰는 용량에 따라서 조금은 다르지만 가격대가 많이 높게 형성이 돼 있죠. 보통 많은 분들이 이게 팔을 빼야 되겠다 생각하는 뭐 기준이 사실은 주관적 기준으로 많이 판단하지 않습니까? 저 같은 경우도 살이 원래 홀쭉 빠진데도 살 빼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듯이 그죠? 객관적 기준을 말한다면 어떤 기준이 있을까요? 가장 쉬운 방법은 이제 키 체중을 가지고 측정하는 BMI, 체질량 지수를 계산하는 것입니다. 네. 그래서 우리 체중을 미터로 환산한 키의 제곱으로 나누게 되면 숫자가 나오게 되는데요. 한국은 그게 25가 넘으면 대개는 비만 치료의 대상자가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판단을 사실 옆에서 해주면 좋은데 그게 그러니까 주사를 쉽지가 맞으시면 안 돼요. 네,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이렇게 비만 치료제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봤는데요. 부작용 여러분 꼭 기억해 주셔야 됩니다. 다이어트 약이 만병통치 약이 아니라는 거 꼭 알려주시고 우리 생활 습관 교정 꼭 반드시 같이 가야 된다는 거 꼭 기억해 주십시오. 다음 시간에는 이 다이어트에 관련된 Q&A 시간을 좀 마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도 꼭 기대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